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야. 힘든데 불만이 생기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자르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2개, 3개 매장은 절대 하지 못해.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그 매장을 맡길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돈이 안 벌려질 때 문제가 일어나. 그때 친분이 도와주니? 아니라는 거야. 직원 탓하지 말라는 거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짰잖아. 시스템을. 좀 찌질한 사람들이 탓을 해.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 그럼 돈인가요, 그 다음? 그렇지. 돈 벌러 왔잖아. 제일 중요한 거네. 돈이야. 네. 분업화가 되면 할당이 돼 있어. 그럼 할당된 일만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보통? 네, 보통 그렇죠. 그러면 가게가 잘 될 때도 있잖아. 근데 급여가 똑같잖아. 300만 원이라고 하면 매출 4천만 원에 300만 원일 때랑 6천만 원에 300만 원이 또 다르잖아.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야. 불만이 생기는 거야. 안 그렇겠니? 더 많이 일했는데. 힘든데 3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그렇다고 떼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럼 뭐냐면 내가 좀 더 고생했으니까 조금 더 쳐달라 이거거든. 그래서 임금 인센티브 유연화야. 알겠지? 근데 보통 저게 제일 어렵지. 어렵기도 하고 좀 안 되지 않나요? 설명해 줄게. 네. 자, 보통 매출당 인건비 비율이 있어. 네. 나는 어떻게 잡냐면 50만 원당 한 명이야. 그게 뭐냐면 하루에 150만 원이 계속 나오잖아. 네. 1매출이. 네. 그러면 나는 3명이 돼야 돼. 근데 40만 원까지 내가 커버칠 수 있어. 그러니까 120에서 150 사이가 나와야 3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네네네. 그지? 170에서 190이 나오면 한 명 더 늘려야 되나요? 여기서 문제야. 늘릴까? 애매하지. 다시 또 애매하게. 130이 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150만 원 평균 기준이야. 150만 원만 계속 나오지 않을 거야. 140, 160, 130, 그렇죠. 네. 170 나오지. 네. 3명 유지하는 거야. 근데 200만 원까지 돌파해야 4명을 쓸 거 아니야. 맞지? 네. 200만 원 밑으로 빠지는 게 거의 없을 때, 70% 이상이 200만 원이 늘어났을 때, 알겠지? 지속적인 매출이 200만 원 이상일 때 70%. 네, 70%. 올라갔을 때 한 명 추가로 인원을 해. 그전에는 아르바이트를 집어넣어. 애매할 때. 170에서 190 사이.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넣으면서 애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거야. 150만 원에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170, 190을 유지하면 애들이 더 힘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월급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더 줘. 전체 직원에 대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임금을 배분하는 기준 자체를 정확히 수치로 하고 있지. 근데 보통 가게는 이럴까? 생소한 이야기인데. 사장이 기분 좋을 때 그렇죠. 만 원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구조야.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는 거야. 어느 매출 이상이면 인센티브로 5만 원, 10만 원씩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대신 떨어졌을 때는 월급을 깎아야 될까? 그것도 좀 애매한 그럼 부분. 누가 일을 하니? 안 그래?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자르는 거야.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이야.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수 재화가 있어야 되고 더 큰 매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사장의 역할이야. 알겠지? 네. 잘라서 유지시켜야지. 그리고 한 명 자르고 얘네들 2명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줘야지. 그게 맞지. 맞잖아. 이거를 근데 막 아집처럼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월급 밀리고 직원들한테 월급 밀리잖아. 파산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서로 심한 문제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없으니까. 한순간에 막 망했을 그거 빼고는. 마지막 5번째는 업무 배분에 따른 금액 차등화. 330만 원에 올려놨어, 월급을. 그러면은 이 친구가 와갖고 조리도 하고 재료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주도 하고 를 생각하고 330만 원을 올려놨단 말이지. 근데 그게 정작 330을 보고 온 사람들 그 일을 할 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야 돼. 330만. 고정급여는 300인데 발주 비용은 20만 원이고 매장 관리 비용은 15만 원이다. 분할해서 금액을 차등적으로 딱딱딱딱 해야 발주 비용은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한다. 관리는 또 그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 가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사장은 나는 이렇게 돈을 줬는데? 맞지? 서로 또 그렇게. 컴플레인 생기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야. 5번째가. 근데 이게 음식점에서 되겠니 이게? 어렵겠는데요? 해야 돼.
하는 사람들은 잘 운영이 돼. 오토가 되는 거야, 여기서, 오토가. 근데 보통 음식점을 하신 분들은 조리하고 혼자서 다 한단 말이에요. 분업화도 안 돼 있고. 그럼 아침에 출근해서 장 보아가지고, 재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불 올리고, 그 다음 또 조리하고, 또 이제 막 장사 안 되면은 장사 안 되는 거에만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이거를 아예 신경 안 쓴다. 한 명이 있어도 해야 돼, 이렇게. 내 직원 2명이서 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면은 이 틀 안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체계라는 걸 알게 돼. 그럼 체계가 있구나.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지?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가 아니지? 를 알게 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이해했지? 네. 쌈박해? 이 5가지가 이제 끝인가요? 일단은 가장 오래 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거야, 이게.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자, 이게 내가 순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근무 환경을 내가 생각하는 군을 만들어라. 미리 생각해놔야 된다. 미리 만들어라. 그러니까 만드는 건 그 나이대를 뽑아라 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 뽑힌 직원들은 가장 사장님의 생각과 동일할 수가 있어. 왜냐면 내랑 1대1로 같이 있잖아, 계속. 그러면 그 친구랑 해서 환경 구조를 먼저 만들 것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뽑는 애들로 인해서 분업화를 시켜라. 업무는 넌 이걸 해, 나는 이걸 할게. A, B, C로 해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분업화를 해놓고 사람 또 계속 뽑잖아, 잘 되면. 네. 안 되면 또 뺄 거고. 그러면은 초기 관리 배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 많은 일을 주지 마라. 적당하게만 줘라. 그 다음에 돈 인센티브 유연화. 적정 매출당 인원을 정해놓고 올라가면 소액이라도 인센티브를 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배분.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면 업무 배분을 해서 식자재 발주는 얼마 줄게, 뭐는 얼마 줄게, 관리는 얼마 줄게 하면서 층을 나눠라. 그거 하면은 인사적으로는 유지는 되지. 좀 체계적이지. 이렇게 안 하면 2개, 3개 매장은 절대 하지 못해.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그 매장을 맡길 수 있니? 모든 문제는 돈이 안 벌려질 때 문제가 일어나. 돈이 안 벌려지고 일이 안 될 때 모든 관계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때 친분이 도와주니? 아니라는 거야. 체계와 계약이 형성이 돼야 돼. 맞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시스템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그 시스템은 누가 짜지? 사장이 짜야지. 그렇지. 그럼 사장이 짠 시스템과 체계잖아. 직원 탓하지 말라는 거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짰잖아, 시스템을. 그럼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겠지. 그럴 때는 시스템 다시 손봐야겠네. 그렇지. 좀 찌질한 사람들이 탓을 해. 시스템을 더 견고하겠죠. 그러면 더 견고하게.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대표님, 이거는 이제 가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 계약이나 이제 근로 계약 관련돼가지고는 따로 뭐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금 관련해서야. 세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파트에서 좀 상세하게 뭐 프리랜서가 낫는지 정규직이 낫는지 뭐가 낫는지 라고 해가지고 좀 다뤄볼게. 알겠습니다.